당대표가 원희룡이 될지 원희룡 운세 한번 볼게요. 한동훈은 제가 당대표 된다는 거 나오기 전에 읽었기 때문에 김명신이가 나오잖아요. 첫 카드가 김명신이에요. 세상에. 제가 생각할 때 김명신이가 자기 몸종으로 부리려고 하인으로 부리려고 원희룡을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는데 원희룡은 그 뽑히게 되더라도 그냥 끝장이 나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김명신이 골루 가기 시작하면서 원희룡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해외 데리고 나가요. 원희룡을 왜 데리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하인으로 부리고 마음대로 지가 시키는 대로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뽑아놓는 것도 맞고, 그런데 생각보다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욕도 많이 먹게 되고, 이거는 당대표가 된다 해도 이게 되나 이 카드 가지고 예스노를 보겠지만 앞으로 아마 원희룡의 이 정치 생활이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해외를 나가는데 왜 걱정을 하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일도 좀 생겨요. 원희룡에게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불법적인 일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그런 벌을 받게 되든지, 그런데 어떤 여자로부터 공격을, 나경원하고 경쟁이 크게 붙는 것 같아요. 나경원도 봐야 되겠지만 원희룡은 운세가 골루 가는 운세예요. 이제 그때 제가 그 선거할 때 봤을 때 떨어져도 뭐가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원희룡은 말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지금이 제일 잘 나가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국진당은 해체를 시켜야 되는 당 맞고, 검찰도 개혁이 아니라 그냥 검찰 조직을 완전히 다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도 해체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자체를 다 해체시키고 새로 다른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일하던 사람들을 다 해고시켜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고방식, 국민을 모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이 퍼블릭 서번이에요. 그런데 태도들을 보면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들처럼 굴려고 해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새로 세워야 돼요. 근데 그런 체제가 세워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진보, 보수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면 안 돼요, 지금은. 보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30%는 그냥 친일, 매국노, 잘못생긴 돌연변이 괴물들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버려야 돼요. 그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건 1%도 안 돼요.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특히 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바꿔요. 0.001%가 갑자기 인라이트닝이 해가지고 나 이게 눈에 떠졌다 이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버리는 카드예요. 그거는. 중도 중에서 글쎄요. 중도도 자기들이 중도라고 하지만
결국은 진보, 보수 어느 쪽인가 선택을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나라를 진짜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이렇다면 민족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넓은 면에서는 정토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원희룡이라든지 이 지금 국진당에서 윤완용에게 붙어서 빌붙어서 김명신 발바닥에서 발바닥 핥고 있는 이자들은 사람 아니에요. 저것들은 해충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으로 보이나요, 이 사람들이? 이자들이 사람으로 보여요? 뭔가 축하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가지에다가 개끈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밖에 못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굉장히 안 좋아요, 운세. 배를 잘못 갈아탄 거예요, 원희룡이.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질이가 그냥 기어들어간 거예요. 제주도 다 버려놓고. 제주도 지금 중국 땅이 됐대요, 완전히. 이거는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김진표 같은 자를 강원도에서 또 뽑아주고 오거돈도 그렇고 민주당도 잘난 거 없어요, 솔직히. 그 중에 한 20% 정도는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괜찮은 게 민주당에 있으니까 그나마 지지하지 70% 80%는 다 썩었어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진짜. 그나마 그래도 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으니까 국민들이 뽑아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원희룡이 당대표가 당선이 된다. 될 것이다. 김명신의 똥개가 되는 역할만 맡게 될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서.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되는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비난받게 되고 또 범죄를 시키게 돼요. 범죄를 시키는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김명신이가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원희룡이 골로 가게 돼요. 굉장히 크게 법으로 고치고 이 까딱 잘못하면 감옥 가요, 나중에. 누구지 그 사람? 김홍일? 감옥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래서 잘 생각들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다들. 지금 2분의 1은 가라앉은 배인데 김명신이 배가 그 배에 갈아타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번쩍 차리던지 아니면 같이 타고 그냥 다 같이 가라앉고 감옥으로 다 같이 가요. 사면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샤플 하는데 두 카드가 그냥 떨어졌어요.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운세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리딩 하는데 샤프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김명신이 똑같은 자리에 또 나왔어요. 김명신이가 당대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명신이는 지금 대통령 노릇을 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김명신이가 나라를 차지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말도 못하게 털어먹었어요. 하는 것마다 80% 다 털어먹었어요. 전부 다. 무슨 사업한다 그러고 다 털어먹고 엑스포도 아마 내 생각에 80%는 다 돈 빼돌리러 다닌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랬죠. 제가 돈 빼돌리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27나라밖에 찬성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하게 지가 하면서 싸구려들 데려다가 돈 쬐끔쬐끔 눈코딱지만큼 집어주고 1,000억씩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관저 비용도 그렇게 해서 돈 80% 빼돌렸을 거예요. 침대도 다 싸구려 들여다 놓고. 이건 제가 2년 전에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500억을 문재인이가
척 돈 또 털어먹으라고 집어줬죠. 문재인도 같이 처벌받아야 될 거예요. 몰랐다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아무리 문재인 좋아도 이해가 되냐고요. 그리고 조국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조국 아니라고. 그 사람 적폐예요. 적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악한 적폐예요. 깨달았을 때는 빨리 떨어뜨려야죠. 놔야죠. 뭐 이렇게 미련을 못 버려요. 우리는 진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민족과 국가만 있는 거예요. 우리들과. 나머지는 다 그냥 적폐들이에요. 진보 보수 그거 거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거기서. 감옥밖에 없어요.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벗어나서 생각해야 돼요. 넓은 시야로 봐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원희룡은 골로 가고 한동훈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나베나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친일 매국노 기회주의자들이에요. 하나도 쓸만한 것들이 없어요. 국감당에는. 없어요. 원희룡 역시 역사의 벌을 받게 돼요. 굉장히 큰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김명신의가 되어서 범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큰 비밀 드러나요. 굉장히 크게 다치게 돼요. 김명신과 한 몸이 되어서 입에 맞게 착착착착 해주겠죠. 뭔가 김명신이가 일을 되게 많이 시켜요. 범죄 저지르는데 써먹기 위해서 원희룡을 뽑아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돈을 빼돌린다든지 돈을 어디다가 하여간 돈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러운 일을 하게 돼요. 꺼뜨려주는 빵 부스러기 주워 먹기 위해서 충복 노릇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크게 상처받게 되고 이 남자가 또 나왔어요. 킹 오브 페나클이. 킹 오브 페나클스가 또 나왔는데 이 남자와 관련된 어떤 큰 이런 문제들 굉장히 커다란 진실들이 터져나오게 되고 한동훈이가 터뜨리던지 한동훈이는 윤석열 죽이는 방법이 간단해요. 지가 손 안 대고. 머리가 안 좋아요. 근데 쟤도. 이거를 딴 사람이 한 것처럼. 지금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딴 사람 통해서 진실이 여기저기 카톡방, 단톡방이 나오고 이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거 이용해서 하면 돼요. 뒤에서. 그래서 터뜨리면 제가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윤한영과 한동훈은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서로 죽이지를 못해요. 서로 적이지만 지금은 원수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죽이지 못하는 뭔가가 김명신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명신과 한 몸으로 엮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점들이 다 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악귀가 태어났을까요? 악귀 이런 악귀가 없어요. 파묘에서 나왔던 그 악귀보다 더 험한 것이 이 악귀예요.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치를 떨면서 저 악귀가 힘을 잃게 되기를. 지금 잃기 시작하고 있죠. 곧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 터지고 있죠. 더 커져요. 이제 스노볼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막 터뜨릴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랬죠. 기득권 세력들이 죽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끌려 내려올 것이다. 그거 틀림없어요. 국민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진실 카톡 터져나오고 이러는 거는 기득권들이 움직였단 소리예요. 뒤에서 누군가 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데 자기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변수가 많이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왕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명왕성의 에너지도 물병자리는 천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변수가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원희룡은 운세가 골로 가는 운세예요. 당대표가 돼도 이 사람은 골로 가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뭔가 다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던지 나중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뒤집힐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원희룡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